자, 이번 이슈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달라. 이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어제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국민의힘에서 조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손절 결심일까라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제인데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담긴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다른 당 창당을 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나우이 당이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정광훈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지금 정광훈 목사 추천으로 돼 있는 국민의힘 당원 파악해 보니까 981명, 1000명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정광훈 목사는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당원 가입서에 예. 추천인란에 전광훈 목사를 기입한 당원이 981명으로 파악이 됐다는 거고 예. 추천인란에 기입을 안 했지만 예. 실제는 뭐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 하에서 당원 가입한 당원들도 있을 거고 예. 또 정광훈 목사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지 않더라도 생각을 같이 하는 예. 그런 어떤 당원들도 있을 거죠. 그러면 그건 파악 불가잖아요. 파악이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정광훈 목사하고 뭐 절연하겠다, 단절하겠다라는 거는 일종의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치인데 예. 김기현 대표가 수위를 조금 높인 거는 맞습니다. 어. 당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정도의 말씀으로 과연 그 정광훈 목사하고 분명한 단절이 될까 싶고요. 그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예. 일단 이 정광훈 목사 논란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서 문제의 5.18 발언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 아마 뭐 징계가 거론되는데 그 문제를 일단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매듭을 짓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선언적으로라도 예.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예. 집회든 뭐 예배든 아. 거기에 참석해서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이제 해당 행위에 하는 그런 어떤 뭐 의원들이나 당원들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정도의 추가적인 그런 언급이 집회에 나와요. 참석하지 말라 금지령을 그렇죠. 내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어떤 추가적인 언급이 나와야 예. 이게 이제 분명한 선을 긋는 건데 전광훈 목사 뭐 어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하고 절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돌연절연이 아니고 공천권 얘기를 꺼냈어요. 국민의힘의 공천권 포기하고 예. 당원들한테 돌려줘라. 그리고 뭐 사실상 본인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을 점령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예. 이제 문제는 당원 100%로 경선 룰을 바꾸면서 저렇게 강경하게 숫자가 얼마가 됐든 예. 조직돼 있는 당내 그 표심, 당내 세력에 대한 눈치를 정치인들이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저는 이 이른바 이제 뭐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강경한 어떤 이 보수층의 국민의힘 내의 목소리 또 그에 휘둘리는 어떤 국민의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기식 변호사. 981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사실 기자들의 처음에 반응은 그거밖에 안 돼요?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정광훈 목사에게 그렇게 고마워했을까 합니다. 왜입니까? 981명과 981명 숫자와 연관지으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뭐 김재원 최고가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기 최고위원 투표에서 1등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고 득표를 했다는 것은 아마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히 표를 많이 예. 몰아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저런 발언을 저 자리에서 한 것을 보면 예. 어떻게 됐든 조금은 예. 뭔가 뭐 유형 무형에 예. 어떤 그런 힘을 조금 실어주지 않았을까? 정광훈 981 목사 명인데. 측에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조수진 최고가 제일 앞서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저희도 사실 김재원 최고가 이제 1등이 되는 걸 예. 보고 조금 이제 놀래긴 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뭔가 신세를 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뭔가 저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을 때는 뭔가 조금의 어떤 신세를 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네. 당연히 뭔가 떠밀르듯이 이제 조치를 내놨어요. 뭐 당원, 이중 당원, 추천을 받은 당원 숫자가 뭐 한 1,000명 조금 안 되게 나온다. 그리고 각각의 뭐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아주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요. 전재수 의원님. 결국 이 사태에 이른 건 지지층만 본 이른바 당원 100% 전당대회. 이 후폭풍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원죄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죄가 있습니까? 원죄.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집권 여당이고 먹고 살만하잖아요. 예. 아, 말하자면. 먹고 살만하다. 예. 표현을 하자면 이제 뭐 그렇게 여유가 표현을- 있다는 거죠, 표현을 지금요?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아마 정광훈 목사 집회 장소에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예. 되고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길거리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했었죠. 그리고 지금 당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 이사야에 빗대서 표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광훈 목사한테 도움을 다 받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좀 형편이 괜찮아지니까 여기저기서 선을 끄라, 손절을 해라, 왜 그런 식으로 대응하냐,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이 떠밀려 가지고 응거추춤하게 지금 선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뿌리는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을 끊는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게 선이 그어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 좀 지분이 있고 뭔가 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스스로에게 있다. 이렇게 스스로 좀 대주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저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이게 빚받을 사람처럼 채권자인 것처럼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홍석주 의원님, 예. 일단 전재수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은 먹고 살만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여유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이제 원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잘못을 이제 이제 싸우는데 사실은 이제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역할을 한 건 분명한 예.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권 교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정광훈 목사의 그 당내 영향이 특히 당은 얼마 안 된다고 그 앵커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정광훈 목사의 어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일일이 이렇게 그 언급을 하고 말을 섞는 게 그 자체가 예,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키워주는 거다. 민주당이 마치 그 한동훈 장관을 자꾸 키워주듯이 자꾸 저는 키워주는 거 보고 이제 핵심은 결국은 이제 정광훈 목사의 있던 이야기 특히 예. 정책이라든지 국정의 방향이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사실은 아무런 어떤 영향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의 이런 어떤 조금 지나친 태도에 대해서 우리 당도 사실은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석준 의원님의 말씀은 최고의 전략은 무시 전략 아니냐? 약간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게 가신 걸까요? 그리고 손절이
완벽히 된 걸 거야.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정치권 뭐 안팎에 꽤 많이 계신 걸로 생각됩니다.